제21장 크리스마스 실. 우리가 해주에 돌아오자 기독교 신자는 물론 비기독교인들까지도 굉장히 반가워했다. 우리가 없는 동안에도 닥터 유얼스의 노력으로 요양원에는 별채가 두 채 하나 더 세워져 있었다. 환영 온 친구들에게 우리가 없는 동안에 일이 더 잘 되었으니 또 어디로 떠나야겠다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일을 발전시킨 것을 보자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그렇다면 안식년 휴가 때 계획했던 또 하나의 새로운 꿈인 크리스마스 실 운동을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나는 곧 크리스마스 실 운동이 조선에서 어느 정도나 가능할지 의견들을 종합해 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그런 아이디어는 서구에서는 성공할지 몰라도 조선처럼 가진 것 없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했다. 이 아이디어는 조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서구적이라 생소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우표를 예로 들어 이들에게 반대 의견을 펼쳤다. 우표는 원래 외국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벽촌 어디서나 다 이용하는 보편적인 게 아닌가. 신년 카드도 조선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체국의 통계에 의하면 이 카드 때문에 팔리는 우표는 연 82,567달러, 247,700엔 이나 되는데 매년 16,667달러, 49,000엔씩 증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곧 서울에서 선교사 회의가 열리는데 우리는 거기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므로 그때 실에 대한 우리의 계획을 추진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었다. 또한 서울에 가면 영국 총영사인 오스월드 화이트 씨를 만나서 시베리아 여행에서 빼앗긴 돈을 찾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화이트 씨는 우리를 만나자 안전하게 돌아와서 기쁘며 좋은 여행을 했으리라 믿는다고 인사를 했다. 나는 소련과 만주 국경 사이에서 돈을 강제로 빼앗긴 일, 또 국경에서 어떻게 하여 영수증을 받게 되었는지, 모스크바에서 기차 삭세 차액을 얼마나 돌려받았는지 등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이 영수증이 한 조각의 휴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혹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다. 화이트 씨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모스크바에 있는 영국 대사관에 이 영수증을 보낼 필요가 있다면서 그 종이 조각을 보자고 했다. 총영사는 흥분했다. 그 이유는 많은 여행자들이 시베리아 횡단 여행에서 같은 수법으로 돈을 탈취당했으나 영수증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다. 모스크바에 이런 사실을 보고하면 언제나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주기를 거절했다. 소련 당국에서는 그런 불평은 근거나 증거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해왔다. 화이트 씨는 이제서 증거할 수 있는 영수증을 보게 되어 기뻤던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영수증을 얻게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치하했다. 우리는 돈을 빼앗겼던 그 당시에는 이 영수증이 이토록 중요한 의미가 있을 줄 몰랐다. 소련에서는 아무 소식도 보내오지 않았다. 그러나 약 2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은행 구좌에 이상하게도 소련에서 빼앗겼던 만큼의 액수가 불어나 있었다. 은행에 문의해 보니 자기네가 아는 것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떤 사람이 제일은행을 찾아와서 이 액수를 우리 구좌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다는 점뿐이라고 했다. 이처럼 소련이 비밀리에 처리한 것은
그들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여하튼 2년 전에 잃어버린 것으로 체념하고 있었던 돈을 다시 찾게 되어 기뻤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나는 정부로부터 내가 처음 시도한 크리스마스 실의 발행 허가를 받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다. 전례가 없는 이러한 일은 특히 동양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허가가 난다는 점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일본 관리 중에 나와 친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오다 야스마시로 외무성의 영국 담당이었다. 나는 그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실에 대해 내게 가장 동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최선을 다해 발행 허가를 얻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내가 최초로 도안한 실을 보여주자 그는 단 한마디로 안 된다고 했다. 나는 실의 도안은 반드시 조선의 민중들에게 열성과 가능성을 부채질할 수 있는 그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선 사람은 세계 최초로 철갑을 입힌 군함을 만들어 적의 군함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한 적이 있었다. 영국 어린이들이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의 유명한 해적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지치지 않는 것처럼 조선의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에 대해서는 아무리 들어도 지치지 않는다. 이 거북선은 일본군들이 기어오를 수도 불태울 수도 없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거북이 모양으로 생기고 무장이 잘된 전함들을 이끌고 이순신 장군은 1592년에 진해만에서 일본 해군의 대전함들을 무찔렀다. 이런 의미에서 실의 도안을 거북선으로 하면 즉각적인 민중의 호응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다. 내가 도안한 실의 거북선은 국가의 적인 결핵을 향해 발포되도록 대포를 배치했다. 나는 현재 조선의 지배자들인 일본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생각도 안 했던 것이다. 오다 씨는 기분이 상해 그림을 가리키면서 이런 도안은 결코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림에서 대포가 겨냥하고 있는 적을 보면서 지난날의 일본 목조 전함들의 패전을 연상했던 모양이다. 일본은 근래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조선을 정복하기 전의 거북선에 패한 사실을 되새기기가 싫어했다. 조선이 내게 패배당했음을 상기시켜주는 이 거북선 도안을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 허가해 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오다 씨는 외교적인 태도로 일본과 조선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도안을 새로 만들어 오라고 했다. 오랫동안 조선 친구, 일본 친구들의 의견도 묻고 심사숙고한 끝에 전부 다 훨씬 드라마틱하지는 못했지만 역사적인 서울의 남대문으로 결정했다. 남대문은 조선을 상징하는 보편적인 그림이다. 지브롤터의 바위와 같이 이것은 조선의 방어력을 나타내므로 크리스마스 실에 나타난 남대문은 결핵을 방어하는 성루임을 상징한다. 드디어 우리의 첫 번째 실의 도안과 실 캠페인에 대한 허가가 일본 관청에서 나왔다. 오다 씨가 성심껏 도와준 덕이었다. 1932년 가을이 되자 이제 실 보급 운동은 시작해도 좋을 만큼 준비가 되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크리스마스 실을 소개하는 일은 미국에서 처음 보급되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 황해도 도지사는 한 씨였다. 나는 비셀 양의 경우와 같이 도지사를 찾아가서 크리스마스 실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하치스 씨와 같이 이 운동을 후원해 주었다. 도지사는 미국의 실 개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데다가 그들로부터 조선에서 이 운동이 성공하기를 빈다는 메시지까지 받게 되자 큰 감명을 받아 해주시청 공화당의 시민회를 소집했다. 한편 나도 개별적으로 시의 유지들을 방문하여 이 회의에 참석해 주기를 간청하면서 동시에 실 복음운동을 펼쳤다. 나는 이왕 일을 시작한 바에야 처음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야겠기에 시민 대표들이 참가하는 회의에 우리의 안을 지지할 사람들을 미리 확보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반응도 그런대로 호의적이었다. 크리스마스 실 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도지사는 명예회장으로, 나는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조선 의료 선교사 협회 코리아 메디컬 미셔너리 어소시에이션의 크리스마스 실의 보급을 담당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이미 선교 병원으로서 결핵병동을 가진 곳이 여러 곳 있었다. 그러나 전국 결핵협회는 아직 발족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러나 첫 해의 크리스마스 실 운동은 이처럼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막 운동을 시작하려는 때에 뭔지 잘못 허가되었다면서 바로 잡을 때까지 활동을 정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모든 일이 무산되지나 않을까 염려되어 도지사의 도움을 청하려고 그를 방문했다. 도지사는 이야기를 듣더니 자신 있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아마도 무슨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게 맡기십시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처리하지요. 그렇게 좋은 동기로 일을 하는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은 환자들을 치료할 때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하지요. 선생 자신이 이 말을 상기하시는 게 어때요? 도지사는 자신이 장담한 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보급운동은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병원, 학교, 요양원에 관한 정규적인 업무에다 실외 보급운동까지 겹쳐져서 큰 중압감에 쌓여 있었다. 이때 인생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또 다른 일이 발생했다. 시간, 조수의 간만, 생명의 탄생과 같은 자연현상은 결코 우리의 일이 아무리 바쁘고 복잡해도 기다려주지 않고 닥쳐온다는 사실이었다. 쓸 보급이 선결 문제였지만 내게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일이 닥쳤다. 메리안이 임신 중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식구가 하나 더 늘게 된 것이다. 린드 양은 부재 중이었으나 능숙한 영국인 간호원 쿠퍼 양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다행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마침 오빠인 세실 쿠퍼 목사를 방문하러 조선에 와 있었다. 이번에는 바로우 양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미리 이 사실을 알렸다. 의외로 그녀는 윌리엄에게도 형제가 필요하다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윌리엄이 동생이 태어난다고 좋아서 떠들어대자 메리아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 사진은 후에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탄생을 알리는 카드에 끼워 넣을 생각이었다. 이제 출산 준비는 완료되었다. 나는 메리안에게 이번에는 아기를 낳기 직전에 전과 같이 털털거리는 차를 타고 응급 환자를 수술하러 가는 일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위로해 주었다. 내가 이 말을 한 지 얼마 안 되어 공교롭게도 긴급 환자로부터 메리안에게 왕진을 청하는 연락이 왔다. 메리안은 가까운 시내이니 걱정할 게 없다고 우겼다. 나로서도 반대할 수가 없었다. 그 집안은 부유했다. 메리안이 도착하여 어둡고 환기가 잘 안 되어 냄새가 심한 방으로 들어가니
기름을 먹인 따뜻한 방바닥의 요 위에 눈 환자가 고통으로 몹시 신음하고 있었다. 이 환자는 약 3개월 전에 7번째 아기를 출산했는데 그때 애가 잘 나오지 않아서 서툰 기구를 가지고 조금씩 아기를 제거했다는 것이다. 환자는 복부에 이상이 있었다. 메리아는 복막염이 아닌가 해서 겁이 났다. 배 모양의 둥근 복부는 전체가 부드러웠고 당연히 있어야 할 딱딱한 것은 잡히지 않았다. 환자의 맥박은 빠르고 약했으며 열이 높았다. 온돌방에서는 환자를 진찰하려면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해야 한다. 환자가 침대가 아닌 방바닥에 누워있기 때문이다. 메리아는 임신 중이라 그런 자세로 진찰하기가 힘이 들었다. 필요한 진찰을 끝낸 뒤 메리아는 환자를 우리 병원에 입원시켜 더 관찰하고 계속 치료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메리아는 이 집에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기는 이 환자를 진찰하는 4번째 의사라는 점이었다. 4사람의 의사들은 다른 의사가 같은 목적으로 이곳에 오는 줄을 알지 못한 채 각기 자기 나름으로 진찰하고 처방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족들은 메리안에게 다른 의사들과는 시간을 중복하지 않을 테니 3명의 의사들과 번갈아가며 치료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메리안은 물론 분개하여 한마디로 일축했다. 거절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몇 마디 덧붙였다. 한 그릇에 국을 끓일 때 요리사가 여럿 달라붙으면 국 맛은 망쳐집니다. 환자 한 사람을 가지고 의사 4사람이 각각 따로 치료를 한다면 환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메리아는 너무나 무지한 가족들의 요구에 아연했다.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자기에게 치료를 전담시키지 않는 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고 명백히 말했다. 가족들은 결국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에서 또 급히 와달라는 전갈이 왔다. 가족들은 메리안에게 애걸했다. 환자의 복부가 크게 솟아올라 환자의 어머니가 배 위에 올라앉아 누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였다. 이 말을 듣고도 메리안이 눈도 까딱하지 않자 환자가 심하게 하혈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메리안은 위험한 사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족들에게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는 한 손을 쓰지 않겠다고 계속 고집했다. 그제야 가족들은 마지못해 입원을 시켰다. 어처구니 없게도 환자의 하혈은 월경임이 드러났다. 그 다음날 출혈은 멈추어졌다. 그런데도 가족들은 그 공을 메리안에게 돌렸다. 장이나 복막에 공동에 가스나 공기가 차서 복부가 팽창하는 증상을 치료하니 불렀던 배가 가라앉았다. 가족들은 메리안을 기가 막힌 훌륭한 의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그럼에도 환자는 계속 배가 아프다면서 수술해 달라고 애원했다. 메리안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간호원이 환자를 관장시킨 후 그 내용물들을 가지고 왔다. 아, 그것은 꿈틀거리는 수많은 촌충들의 마디마디가 아닌가? 전에 대변 검사 때는 음성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많은 촌충이 나온 것이었다. 메리아는 흥분하여 나를 불렀다. 우리는 완전하게 마디들이 붙어 있는 촌충의 표본은 많이 보아왔지만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촌충의 마디들을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것들은 어딘가에 주둥이를 들이밀려고 대상을 찾는 듯 마디의 끝부분을 길게 뻗어 밀치고 쑤시고 있었다. 우리는 이것이 영국에서 배웠던 디스토마가 아닌가 하여 검사를 했다. 결과는 곧 나왔다. 역시 몸체가 촌충이었다.
세밀히 관찰해 보니 다행스럽게도 촌충의 머리 부분이 발견되었다. 만일 대가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거기에서 마디들이 계속 자라서 새로 생긴다. 환자에게 이 긴 기생충을 보여주자 매우 놀라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술해 달라고 간청했다. 이제 곧 완쾌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지만 계속 수술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메리아는 조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생각해냈다. 당신네 집안같이 한 집이 부자가 되면 말입니다. 가난한 일가 친척들이 도움을 받으러 오지요. 아마 집에 들어와 함께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촌충 같은 사람들입니다. 청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와서 주인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 것이지요. 메리안의 설명을 듣고서야 그들은 무슨 뜻인지를 알겠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메리안이 집안의 일을 예로 든 것이 적중했던 것이다. 메리안은 환자의 남편을 보고 계속 이야기했다. 아내가 건강했을 때는 큰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도 이러한 기생충에게 먹이를 공급할 수가 있었지만 몸이 허약해지자 이런 불청객들을 먹이는 일이 매우 힘들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이 말의 뜻을 금방 알아차렸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이제는 메리안이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전에 윌리엄을 직접 받아본 일이 있어서 자신을 가지려고 노력했는데도 자꾸만 겁이 났다. 그러나 모든 일은 잘 진행되었다. 1932년 10월 8일 오후 5시 45분 메리아는 내게 두 번째로 사내 아이를 선사했다. 윌리엄도 원했던 대로 남동생을 얻었다. 우리는 아기의 이름을 그의 외할머니 이름을 따서 조셉 카이틀리라고 지었다. 아기의 세례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후원자였던 노블 목사가 인상적으로 진행해 주었다. 비기독교인 친구들은 아들 둘을 낳은 것을 마치 생명보험에 돈을 완납한 것 같이 여겨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축하해 주었다. 정말 복이 많습니다. 이제 상주감이 둘이나 두었으니 산소 앞 상석에 음식을 차려 당신들의 혼을 위로해 줄 터이니 말입니다. 선생을 모실 며느리도 이제 둘씩이나 두게 되었으니 여생을 편히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래 사셔야죠. 조선 친구들은 우리가 자기들처럼 아들만을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조선 사람들은 딸들은 아예 자식의 숫자에 넣지 않으려는 생각이 많았다. 사실상 조선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몇이나 두었느냐고 물으면 자랑스럽게 아들이 몇이라고 대답할 뿐 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않는다. 귀여운 딸들에 대해 물으면 조선 사람들은 바지를 툭툭 털며 한마디 내뱉는다. 그 애들요? 계집 애들 아닙니까? 시집가면 남의 식구가 될 터인데요. 그리고는 조금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개는 이렇게 한마디 덧붙인다. 정말 그것들 때문에 손해가 많지요. 신랑집 형편에 따라서 저것들 혼수감을 장만해 주어야 하거든요. 선생은 그런 부담이 없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잠시 중단했던 크리스마스 실 캠페인에 다시 몰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운동을 막 전개하려는 때에 많은 조선인 친구들과 여러 서양인 친구들까지도 합세하여 이 캠페인을 더 확장시키려는 나의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은 자주 이렇게 반문했다. 그 미친 짓 같은 크리스마스 실 사업은 왜 더 펼치겠다는 겁니까? 아무도 그 일을 찬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이 사업에 실패하면 누가 돈 받을 수 있습니까?
돈을 상환해 주겠습니까? 당신은 아직도 학교, 병원, 금방 생긴 요양원 때문에 머리를 썩힐 일이 많습니다. 요양원은 아직 실험 단계에 있고 운영 기금도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벌써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일을 벌여놓았습니다. 만일 이 일 때문에 다른 의료 선교 일까지 타격을 받게 되면 당신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아직도 조선에서는 실 캠페인에 호응할 정도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조선 사람들은 한결같이 일본의 지배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건강이나 보건 따위가 아니라 어떻게 하여 독립을 쟁취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다른 일들도 다 뒷전으로 물러가야 했다. 결핵은 이미 옛날부터 있어 온 문제였고 일반적으로 조선 사람들은 이 병에 대해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아직도 실 운동의 캠페인은 방해 요인이 많았다. 이 무렵까지도 일반 조선인들은 결핵을 부끄러운 병으로 생각했다. 악기의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이 운명적으로 받는 벌이라 보았다. 결핵 크리스마스 실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환자로 하여금 영적인 나무, 선앙 밑에 쌓여있는 돌무더기 위에 돌을 몇 개 더 던져 올려놓는다는가, 나뭇가지에 울긋불긋한 헝겊을 매달아 귀신을 달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형벌을 받아 병에 걸린 사람들인데 어째서 이미 정해진 그들의 운명을 방해하려는 것인가 라고 오히려 내게 반문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나는 붕괴해 마지 않았다. 그러면서 속으로 외쳤다. 아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자들 앞에서 그냥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결핵에 대한 이렇듯 잘못된 관념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결핵 환자나 결핵에 걸렸던 사람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비동정적이고 잔인한 처우는 반드시 고쳐주어야 한다. 그러나 불치의 병을 완치시켜주면 그 일은 언제나 사람들의 눈에 극적으로 확대되어 보이지만 반대로 보다 시급한 예방은 대수롭지 않게 보인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문제점의 근본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 만일 결핵 교육 캠페인을 젊은 세대에게 집중해서 시키면 젊은이들은 새로운 사조에 민감하므로 이 병을 근절시키기에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크리스마스 실 위원회에서는 3사람의 의사, 2사람의 평신도, 2사람의 목사들을 임명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며 이 운동의 의미를 전달시키는 사명을 맡겼다. 이들은 모두 자원한 사람들이었다. 뉴욕에서 만났던 제이콥스 씨가 내게 일러주기를 크리스마스 실의 보급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점은 시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실은 목적에 너무 이르게 또는 너무 늦게 도착해도 안 된다고 했다. 나는 도안을 고치고 허가를 얻느라고 그동안 시간을 많이 소비해 버렸다. 그래서 시간을 맞추기에 또 이미 늦은 때였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이유로 실의 인쇄를 연기해야 할 일이 생겼다. 나는 조선에 나와 있는 각 선교단의 대표위원회에 크리스마스 씨를 후원하고 보급해 달라고 청했는데 그 대표위원들이 이러한 취지를 허락하려면 또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것을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것이다. 인쇄 마감일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덴마크나 미국에서 있었던 실수를 여기에서 다시 되풀이하게 될까봐 겁이 났다. 크리스마스 실의 인쇄가
더 이상 선교위원회의 통지를 기다릴 수 없게 되자 나는 주저하면서도 씰의 위쪽에 해주 구세 요양원이라고 명시했다. 이렇게 하여 조선 최초의 크리스마스 씰은 1932년 12월 3일에 발행되었다. 씰을 제일 먼저 산 사람은 배제학당의 헨리 아펜젤러 목사였다. 씰의 인쇄가 계속되고 있던 중에 각 선교단에서 씰 발행을 허가한다는 통지가 도착했다. 그 통지를 받은 이후에 씰은 해주 구세 요양원이란 글자를 삭제시켰다. 이제 이미 해주 구세 요양원이라는 글자가 인쇄된 씰은 어떻게 처분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로 등장했다. 씰 위원회에서는 없애기보다는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기념으로 선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정했다. 우리는 시간이 늦을세라 즉시 우송을 서둘렀다. 이 표시가 있는 씰은 몇 장 되지 않아서 현재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매우 비싼 값으로 거래되고 있다. 크리스마스 씰 위원회의 보급 선봉대원들은 12월 초에 보급을 위한 여행을 시작했다. 마지막 팀은 조선의 명절인 음력, 정월, 초하루가 지난 2월 하순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알고 보니 조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보다 양력 2월에 있는 구정일에 이 씰을 더 사용한 것이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 조선 사람들에게 더 많이 팔렸다. 보급대들은 남쪽으로는 부산까지, 북쪽으로는 성진까지 다녀왔다. 그들은 9천 명의 학생들과 3천 명의 어른들에게 씰을 보급했으며 씰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결핵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라는 인쇄물을 만들어 여행하는 각 지역에서 원가로 팔았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중위생 교육이 모금 운동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회의 임원인 닥터 무는 전적으로 학생들을 상대했다. 그는 타고난 연사였으므로 학생들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위원회에서는 전국 각 신문사의 편집인들과 만나 이 캠페인에 관한 기사를 싣도록 이해시키라는 임무를 내게 맡겼다. 이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언론기관에서 무료 광고를 내주도록 도움을 청하는 임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거기다 또 조선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협조를 얻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 이 일은 시작할 때부터 적은 인원의 우리 단체만으로는 조선 전역을 상대하기가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다. 단지 우리들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크리스마스 씰의 취지를 벽촌까지 전달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나 집단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렇게 봉사자들을 통해 일을 전개했더니 우리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 이 운동의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우리 요양원의 환자들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 이 운동에 직접 참가하고 싶다고 자원한 것이었다. 환자들은 이 운동을 위해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물론 그들의 청이 허가될 리가 없었다. 그러나 글을 쓸 줄 아는 환자들은 전국 각지의 친지들에게 편지를 쓰게 했다. 기독교인 환자들은 기도회를 조직하여 이 운동이 성공하도록 기도를 했다. 환자들은 크리스마스 씰을 많이 팔기도 했지만 결핵 퇴치를 위해 큰 공헌을 했다. 우리는 위원회의 이름으로 조선의 저명 인사들에게 수없이 서신을 띄웠으나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보낸 편지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한 사람의 조선 사람이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저는 그 훌륭한 운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당신은 제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궁금하게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결핵에 걸렸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프린스턴 근방에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도 결핵을 치유할 기회가 생긴다는 소식에 기쁨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씨를 보내주시면 더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종류의 엉뚱한 편지도 몇 장 받았다. 저는 당신이 결핵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광고를 보고 씨를 샀습니다. 매일 밤마다 저는 이 씨를 정성껏 가슴에 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약은 나의 심한 기침을 조금도 낫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돌려주시기를 청구합니다. 여러 사람들 입에 자자한 그 훌륭한 크리스마스 씨 약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값은 얼마라도 지불하겠습니다. 당신의 요양원에 무료 입원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실 입원권을 좀 보내주십시오. 저의 친구들도 많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해의 크리스마스 실 운동은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다. 실제 경비를 다 제하고도 170달러, 350엔나 이익금이 남았다. 이 돈을 조선 의료 선교사 협회에 넘겼다. 거기에서는 여러 선교 병원 중 결핵 퇴치에 힘쓰고 있는 평양의 연합기독병원, 여주의 영국 교회병원, 함흥의 캐나다 연합교회병원 등에 각각 25달러 50엔씩을 보조하고 서울의 세브란스 유니언의 결핵병동과 해주 9세 요양원에 각각 35달러 75엔씩을 나누어 주었다. 나머지는 결핵 서적 구입비와 연구와 병리 실험비로 책정했다. 각 병원에 나누어준 보조금은 물론 무료 환자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 운동은 크리스마스 실의 취지가 조선에서는 전혀 생소한 운동이었던 점과 허가라는 어려운 난관을 거쳐야 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대성공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런 일을 통해 다음에 있을 캠페인에 도움이 되는 많은 경험을 얻었던 점도 큰 소득이었다. 다음 해에는 씨를 10월에 발행하며 하여 외국에 보낼 크리스마스 카드에 이용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웠다. 동시에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해 일본글로 인쇄된 씨를 만들 생각도 하게 되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실 운동이 이토록 성공적이자 조선의료선교협회는 내가 계속 실위원회의 회장으로 일한다면 이 사업을 맡겠다고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의 결핵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들이 주관하는 운동이 되었다. 내 앞에는 더 힘든 일들이 놓여 있었다. 결핵 퇴치용 인쇄물, 신문과 방송을 통한 인터뷰, 강연 등 또 다음에 쓸 실의 도안도 준비해 두어야 했다. 조선의 실 운동은 미국의 것을 본받았던 만큼 미국 실 중에서 좋은 그림을 이용했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었다. 1932년도의 미국 실의 도안은 소년과 소녀가 눈 위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고 있는 그림이었다. 캐럴은 찬양이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니 이 장면은 괴로움에 시달리는 나라에서 앞으로 올 건강을 예고하는 기쁜 소식을 듣고 노래하는 것을 상징할 수 있다. 나는 이 그림이 다음에 크리스마스 실의 도안으로 적당할 것 같았다. 미국의 필립 제이콥스 씨도 내 의견에 동의해 주었다. 미국 전국 결핵 협회를 대신하여 그 그림을 조선판 도안의 모델로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주었다.
서울 YMCA의 인쇄소 화가가 이 미국 그림을 조선판으로 변형시켰다. 8,000평방마일의 조선 국토는 13개 도로 나누어져 있다. 각 도에는 미션 스쿨이 있고 서울과 평양에는 중요한 대학도 있었다. 조선에 있는 백인들은 이미 모국에 크리스마스 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생소하지 않았다. 또 학교의 많은 선생들은 제자들 중 많은 수가 결핵으로 희생되었기 때문에 결핵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다. 나는 미션 스쿨이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의료 선교 협의회를 통해서 명령 하달식으로 학교 교사들의 지원을 얻고자 노력했다. 만일 선생들이 열성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 열의는 학생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그 다음은 학생들이 주위의 어른들에게 다시 전할 것이다. 이렇게 파상적으로 도시에서 시골로, 시골에서 산속까지 이 운동은 사랑하는 이 나라의 방방곡곡 구석구석까지 전파될 것이다. 과연 교사들이 우리의 운동에 협조해 줄 것인가? 그건 미지수다. 교사들은 이미 한 사람이 맡고 있는 학생 수만도 초과된 상태라 업무량이 적지 않다. 어쩌면 그들은 외부에서 부탁하는 일은 부드러운 태도로 거절할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나를 보고 교사인 우리들도 학교 일이나 볼 테니 의사인 당신은 의사 일이나 하라고 할지도 모른다. 아마 다른 단체의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심지어는 선교병원의 의사나 간호원들까지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만으로도 너무나 힘겨우니 더 이상 과외의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 사업이 진일보하려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없고는 불가능하다. 나는 이런 장벽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물론 그 당시는 텔레비전이란 없었다. 라디오도 시청자 수가 극소수였으므로 즉각적인 뉴스 교환은 되지 못했다. 이런 실정이었기에 나는 이 운동을 사람들과의 만남과 인쇄물을 전달 수단으로 삼았다. 이 인쇄물들도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질 위험이 많았지만 그보다 더 극복하기 힘든 난관은 타성과 비관적인 태도였다. 제일 먼저 조선 화가들에게 부탁하여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결핵 퇴치용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것들을 전국에 있는 학교와 병원 책임자들에게 보냈다. 내 생각으로는 이 운동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포스터를 받으면 그들의 기관에 전시하는 일은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보았다. 우편물 겉봉에는 선물임, 무료 증정이란 글자를 또렷하게 적어 넣을 것이며 이 운동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편지를 인쇄하여 함께 보낼 계획을 세웠다. 가능한 한 크리스마스 실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인사들에게는 개별적인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가장 판매 성적이 좋은 기간에는 소정의 상금을 주고 결핵에 관한 문헌이나 이 운동의 진척 상황에 관한 보고서들도 원한다면 보내주겠다고 알려주었다. 실위원회에서는 인쇄물 책자들을 사람들이 반드시 읽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책값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책값은 경비를 부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언덕 위에 있는 큰 집으로 이사했다. 가족 수가 늘어나서만이 아니라 실 운동과 관련된 일이 많아져서 넓은 집무실이 필요했다. 곧 이 집무실은 꿀벌의 집같이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장소가 되었다. 윌리엄도 자주 우리 일을 도와 봉투를 붙인다든가 씨를 한 다발씩 묶는 일을 거들었다.
황해도의 새 도지사로 부임한 원 씨는 고맙게도 다음번 캠페인의 시무식은 도에서 공식적으로 열어주겠다고 우리의 청에 기꺼이 응해주었다. 그가 공식적인 회를 소집하자 새 도지사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도지사는 평범한 말 같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격려가 되는 연설을 했다. 정부의 시책은 필요 없는 장례식에 술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연설의 첫 부분은 그다지 공식적인 느낌도 주지 않았고 정책을 논하는 연설 같지도 않았다. 나는 크리스마스 씰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한 내 뜻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지사는 이 주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다. 나는 그때야 겨우 안심할 수 있었다. 수많은 돈이 조선에서는 결핵으로 죽은 사람들의 장례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핵을 방지하거나 치료하는 데 쓰이는 돈은 몇 푼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 씨를 산다는 것은 남을 위해 베푸는 자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씨를 사는 사람과 그의 가족, 그의 이웃들에게 건강을 보장시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필요 없는 장래를 반직시켜 주는 이 역사적인 운동의 시작을 이 자리에서 공표하게 됨을 지극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지사의 연설문에서 내용이 좋은 부분을 발췌하여 인쇄물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우송했다. 이 취지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었다. 운동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다. 곧 보급의 진척 상황에 관한 보고와 씰의 주문이 전국에서 세도해 왔다. 일본, 중국, 만주에서까지도 숫자는 적었지만 주문이 왔다. 드디어 씰의 정신이 전국에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편지들도 여러 곳에서 도착했다. 디자인이 참 매력 있습니다. 피터즈 여사는 이 지역의 열성적인 보급운동가입니다.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사업을 100% 찬성합니다. 메리 처치. 결핵실 운동에 유용하게 써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수표를 동봉합니다. 우리는 그 훌륭한 계획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을 빕니다. 허버트 웰치 감독. 나는 국제 사망률 도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지적한 조선인 사망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조선이 결핵 사망률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동요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여학생 한 명이 결핵으로 이번 주에 사망했고 또 한 명은 현재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씨를 사게 되었습니다. 엘렌 클라크. 여기에 씨를 판매한 금액 340엔을 동봉합니다. 조선 사람들이 씰에 이처럼 큰 관심을 가져주어서 나는 기쁩니다. 에다 샌델. 학교의 설립에 당신 어머니의 공로가 컸던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는 120명의 학생 중 100명이 씰의 보급 판매를 돕고 있습니다. 안나 도리스. 불청객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조선을 위해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나는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내 힘이 자라는 대로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 운동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W.A. 윌버. 그러나 모든 편지들이 다 이처럼 고무적인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는 조선 사람들은 남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들에게 더욱 고통을 주는 모급운동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편지들은 극소수였다. 해가 갈수록 이 운동은 점점 더 대중에게 보급되어 자극을 주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기 위해 우리들은 포스터 크기의 씰 복사품, 크리스마스 카드, 달력, 우편 엽서, 그림 맞추기인 장난감 조각 등을
만들어 팔았다. 세 번째 씰 보급까지는 정물을 그려 넣어 그 나름으로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졌다. 나는 이 다음번에 씰은 좀 더 활동적이고 색깔이 있는 도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조선 어린이들의 놀이나 운동을 매년 차례로 실리면 어떨까? 그 도안들은 연 날리기, 제기 차기, 얼음판 위에서 팽이 돌리기, 널뛰기, 그네뛰기 등의 그림을 말한다. 유명한 화가들이 이제는 자청하여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나섰다. 그 중에는 영국 화가인 엘리자베드 케이드 양도 있었다. 케이드 양은 동양에서 1915년부터 1925년까지 동양의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녀는 특히 일본인에게서 파나를 배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 분야에서는 일본인들이 능숙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주 조선을 방문했다. 1930년에는 서울의 내 어머니 집을 거처로 정하고 여러 차례 여행하기도 했다. 케이드 양은 이 두 가지의 씨를 도안해 주었다. 유명한 파나가 와타나베 씨가 그녀의 스케치를 떠서 파나로 크리스마스 카드 그림을 만들었던 것이다. 또 다른 두 개의 도안은 20대 후반의 젊은 조선 화가인 김기창 씨의 작품이었다. 그는 4살 때 기가 먹고 말도 못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조선 화단의 유명한 스승 아래서 그림 공부를 하여 화가로 출발해 있었다. 그의 그림을 사또 씨가 강목 인쇄하여 크리스마스 카드로 만들었다. 평양의 주선인 화가와 호주의 장로교 선교사인 에스먼드 뉴 목사가 각각 도안을 하나씩 더해 주었다. 도안을 맡기느라고 화가들과 만나면서 또 다른 어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감성이 예민하여 기분을 상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거기다 내 역시 사교성이 부족했다. 화가들을 만날 때는 사람마다 다르게 대해야 했는데 특히 도안을 고쳐야 할 때는 어려움이 더했다. 그러나 문제점을 수정하여 다시 손질한 도안들은 모두 만족할 만했다. 후원자들은 역시 풍속 화가 그려진 시를 좋아했다. 그들은 경제적인 지원과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다. 매년 실 캠페인이 실시될 때마다 결핵퇴치라는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동안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견해에 수없이 부딪혔지만 결코 굴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땅에 크리스마스 실의 정신이 펼쳐져 가고 있었다. 이제 실은 조선의 방방곡곡에 보급되었다. 흐뭇한 일이었다. 제22장 이정표 이어집니다.